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정보공개 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공개 제도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제도를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CCTV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CCTV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CCTV 위치나 관리 기관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사실 확인원을 작성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 확인원을 첨부해서 CCTV를 관리하는 기관, 보통 이제 시청이나 구청일 텐데요. 여기에 CCTV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청이나 군청에서 모자이크 비용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지급한 다음에 CCTV 영상을 확인하게 이제 공개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통 사고가 났을 경우에 CCTV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등록금 내역이 궁금할 때도 이제 대학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그 화난 사람들이라는 그 법률 플랫폼에서 그 대학생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강의로 대학 강의가 전환되면서 이전에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 들었던 비용보다 온라인 강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적어질 부분이 있겠죠. 뭐 국제 교류 지원비라든가 아니면 현장 실습 지원비 이런 것들은 온라인 강의에서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비용들이 아무래도 덜 나가게 될 텐데, 근데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고요. 공개된 내용들을 보니까 정보를 공개한 대학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와 현장 실습비, 국제 교류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등록금에서 그 비용들이 나갔는데 그 돈을 쓰지 못했다면은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등록금을 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등록금 내역이 궁금했을 때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금으로 맛집 투어도 업무 추진비 정보공개 청구로.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주로 이제 공직자들이 그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SBS에서 만든 우리 동네 의원님 맛집 리스트라고 해서 그 기초의회 의회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을 해서 어떤 식당에 많이 갔는지 동네별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한 그런 페이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에서는 2년 동안 업무 추진비를 2억 2,500만 원을 썼는데 굉장히 경복궁 녹번점에서 900만 원 이상의 어떤 그 식비를 지출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직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 대상이고요. 시장이나 구청장 아니면은 뭐 어떤 기관장들 있죠. 무슨 뭐 공사 아니면 재단 이런 데 어떤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은 보통 기관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초의회 의장단의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데도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곳이 더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곳에 같은 경우는 업무 추진비 내역을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조사하고 분석해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이런 그 페이지를 만든 것이죠. 논문 쓸 자료가 필요할 때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논문의 어느 논문의 이제 한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정부 기관 정보 공개 문서 등에 근거하여 필자 작성이라고 이제 출처가 되어 있죠. 사실 이제 논문을 쓰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정보 공개 청구가 유용한 도구일 수 있는데요. 논문뿐 아니라 뭐 레포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보고서를 쓴다거나 이런 공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자료겠죠. 그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문서니까. 그래서 연구 과정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17개 광역시도에 동시에 같은 내용을 청구해서 자료를 받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지역별로 자료들을 쭉 받아서 비교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좀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 동네 행정감시를 할 때도 역시 정보공개 청구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왼쪽 이미지는 한겨레 신문에서 최근에 그 자치구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액수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자료들을 이제 이미지화를 한 건데요. 굉장히 많은 그 자치구들에서 좀 초과 근무를 굉장히 많이 땡기고 있다, 흔히 말해서.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을 많이 땡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비판을 한 그런 것인데요. 이처럼 이제 행정, 뭐 재정, 개발, 심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오고 간 문서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행정 감시를 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제 이런 행정 감시를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청구한 자료들을 그 구청에서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되겠고요. 또 만약에 내가 청구를 했는데 그거를 좀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비공개를 한다. 이러면 공공기관이 굉장히 이런 자료를 숨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부존재 통지라고 해서 공공기관이 우리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너희는 너희 기관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행정감시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정보공개 청구 활용법이 알고 보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왼쪽에 이미지는 세계일보에서 2019년에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한 어떤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들 들어본 기사의 어떤 한 페이지인데요. 뭐 이를테면은 여기 이제 사진에 계신 분은 자취방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고민을 하다가 바퀴벌레 방역지도라는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트를 만들 때도 정보공개 청구로 자료를 받아서 이걸 만든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노무사 변호사님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이제 그 기업의 어떤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이라는 걸 제대로 좀 보험급여 지급을 제대로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을 정보공개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시민분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가방을 어, 이 고장났는데 이제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해외에서 구매했으니까 이제 공항에서 관세 신고를 하겠죠. 그때 냈던 관세 내역서가 생각이 나서 그걸 정보공개 청구해서 영수증 대신 써서 이렇게 좀 뭐 가방을 수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어떤 시민분 같은 경우는 동네에 들어오는 차고지 지하화 공사를 반대하는 운동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난 것인지, 이 결정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제 좀 그 반대 운동을 펼쳤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생각을 뭐 하면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쓸 구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